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당내에서 누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자 당시 일부 친노 세력은 정동영보다 이명박이 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간의 당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력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세력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송 대표는 그러나 당내에서 누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일부 극단 지지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소수라고 본다며 누가 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원팀을 만드는 게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일부 친노 세력은 정동영을 안 찍었다며 500만 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고 정동영 후보는 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송 대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철저한 검찰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하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이죠. 우리는 원팀입니다. 누가 됐든 최종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모두 힘을 모아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되 결과에 승복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같은 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송 대표의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중 대깨문이라는 말의 사용은 자칫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에 대한 폄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선택한 단어가 많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번 뭐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그럴까? 그 기자회견과 요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중도로 나아가기는 이제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첫 공개 비판은 역사 인식이었습니다. 윤 전 청장은 4일 이 지사를 향해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색깔론을 피울 생각 전혀 없고요. 저의 관심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가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사회를 진단하는 눈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역사관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또 미래의 그 기술혁명 시대에 대한 이 도전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우려되는 것이지 무슨 철진한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 이 지사도 이어받았다라며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과 미국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라는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이라고 적었는데요. 자신의 장모의 구석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을 아끼며 함구하던 그가 느닷없는 정치검사의 역사관을 설파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청장은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며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과 유엔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인가? 죽고 다친 수만 명의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라고 호도했는데요. 이는 찢어진 신문의 일부분을 읽고 자가발전에 비분관계하고 나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는 이 지사의 말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단계에서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청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미군 점령군과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했고 그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도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소위 건국 과정의 정부 수립 과정의 그런 친일적 요소는 여전히 일부나마 남아 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일 경북안동 264 문화관을 찾아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나, 친일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를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역사지식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강연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방 후 한반도에 진입한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소련군 치스차코프는 스스로 해방군임을 표방했지만 미군 메가더는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히고 포고령 내용도 굉장히 고압적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당시 메가더 사령부 포고문과 소련군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 국문 버전을 참조자료로 첨부했는데요. 김 회장은 소련 포고문에는 독립운동 세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메가더는 독립운동 세력, 건준이, 임시정부를 강제 해산하고 친일파를 중용했다.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77년간 비리와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해왔다. 이들 반민족 기득권 세력에게는 메가더가 은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지사 역시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의 해방 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잘못된 이념을 추종, 이념에 취해,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이 지사를 공격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시장을 부정하는 주택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모든 잘못된 이념에 취해 나온 것이라며 정책 토론을 막는 이념 편향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청장, 아니 대선 후보죠. 어디 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역사관, 그 얇디 얇은 수준의 지식으로 대체 어떻게 국론을 논할 것이며 국정을 챙기려 하는 걸까요? 이러다가 영락없이 대선도 2수, 3수, 4수로 이어질 게 뻔한데요. 문제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딜레마인 거죠. 이번 생에 과연 대통령은 할 수 있을까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